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유비무환. (1968년 6월 2일) 오후 김종필은 구태회 의원과 바둑을 두고 있다가 그의 비서가 다가와 탈당계가 수리되었답니다 라고 알리자 알았어 라고 간단히 답했다. 이날 저녁 그는 극동호텔 701호실에서 기자들을 맞았다. 올 여름에 나는 다시 해운대로 놀러 오려고 하는데 기자들은 새 당의장을 수행할 테니 못 내려오겠구먼 이라고 하자 아내 박용옥이 다가오더니 옆자리에 앉았다. 이분 또 오발탄을 쏠까봐 감시해야겠어요 라고 하더니 박 씨는 이렇게 쏘아붙이듯 말했다. 여러분, 나 참 행복하게 됐어요. 이분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사퇴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김 의장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나와 결부시키니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가지고 박정희 총재를 괴롭혀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무슨 말인가를 쏟아놓을 것 같이 말문을 열었다. 이때 박용옥이 남편의 허벅지를 두들기면서 말리는 바람에 김종필은 말문을 닫았다. 다음날 오전 비행기 편으로 상경한 김종필은 청와대로 직행, 대통령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만 70세의 윤치영 씨를 후임 공화당 의장 서리로 임명했다. 김종필의 퇴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삼선의 길을 터줬다. 일찌감치 1971년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점찍혀 있었던 김종필은 박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강행하는 길목에선 동행할 수 없었다. 대권 앞에서 김종필은 박정희의 라이벌일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는 김종필이란 항성이 물러나자 자신을 싸고 도는 이우락 비서실장, 김영욱 정보부장, 박종규 경호실장, 김성군 공화당 재정위원장, 김진만 원내총무, 백남억 정책위 의장, 길재호 사무총장의 행성군을 채찍질하여 삼선의 길로 매진한다. (1968년 6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신민당이 제안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폐지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2명 중 찬성 셋, 반대 9표로 부결시켰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영삼 의원은 예비군법의 폐지 이유로 예비사단과 경찰력의 강화 및 장비 개선으로서 이 법 없이도 북괴의 도발을 막을 수 있고 이 법은 국민의 인권을 저버리는 위헌 법률이며 그동안 운영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비군의 우월의식으로 자유민주사회 제도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 불과 6개월 전의 일이고 예비군이 창설된 지 불과 석 달인 시점에서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대치 상태가 6.25 남침 이후 최고조에 달한 때에 야당이 벌써 향토 예비군의 폐지를 들고 나왔으니 박정희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것이다. 이날 국회는 국토통일원을 신설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이 민족통일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토통일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그의 정확한 통일관을 엿보게 한다. 남북통일은 한민족의 통일이 아니다. 한민족을 통일 대상으로 삼으면 중국의 조선족까지 포섭해야 한다. 우리가 통일하려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고 그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민족 통일이 아닌 것이다. 박정희는 언어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 정치적 용어를 선택할 때 정확성과 과학성을 중시했다. 1968년 7월 8일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축산 진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농림부는 이날 회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김용훈의 축산국장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애를 썼다고 한다. 이계순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축산 문제점에 관한 대책을 세워 다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우리나라의 지형과 날씨에선 축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어 짜증을 낼 때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차균희 농어촌 개발공사 사장에게 축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7월 9일 밤 박 대통령은 경북도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돈의 모내기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요즘 기상예보는 맞지 않아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안 맞는 예보만 믿고 비를 기다리다가 대파도 못하고 모도 못 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대구에 헬리콥터로 오는 바람에 출연객은 이호상 국회의장과 양창식 지사뿐이었다. 점심도 샌드위치로 때웠다. 도청 주변에선 대통령이 다녀갔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7월 12일 최영희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팬텀 전폭기와 M16 소총을 연내에 도입하게 될 것이며 우리 해군 함정에도 미사일 등 전자장비를 갖추는 방안이 한미 간에 검토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당시 한국 공군의 주력기는 F-86 세이버, F-5A 프리덤 파이터였다. 이들 가운데 F-86D형만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었다. 다른 기종은 날씨가 나쁘다든지 밤이 되면 작전이 곤란한 형편이었다. 팬텀은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하고 조종자 이외에 무기 통제사를 태운 뒤 적기를 20km, 30km 거리에서도 포착. 육안으로 보지 않고도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 있었다. 한국 공군력의 획기적인 증강이었다. (1968년 7월 15일) 이호상 국회의장은 기자협회 초청 연설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공화당이 현명하다면 대통령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3선 개헌을 해가지고는 1971년에 재집권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개헌을 안 하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발언이 나올 정도로 개헌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고 이 점을 확인해 준 데 있었다. 개헌이란 말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다. 이날 문교부는 중학교 입시 과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9학년도부터 서울의 각 중학교를 학군제로 나누어 무시험 추첨 입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2차 연도인 1970학년도에는 전국 5개 도시로 이 제도를 확대하고 1971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중학교 입시를 없애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 개혁의 발표는 권오병 문교부 장관이 했다. 7월 19일 해군 기지가 있는 경남 진해 앞바다에서는 구축함 서울함의 이름을 붙이는 명명식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유시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망하고 전쟁을 잊어버린 국민은 위태롭다라는 손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서울함 내부를 둘러보다가 즉석에서 유비무환이라고 불꽃시를 써줬다. 북한 정권 측의 대남 침투가 최고조에 달한 1968년에 만들어진 유비무환은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소총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던 시대의 가장 유명한 구호가 된다.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7월 20일 목포 앞 임자도를 거점으로 하여 암약해온 북괴 간첩단을 적발, 118명 중 간첩 27명을 구속, 검찰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정보부는 발표문을 통해서 지하당 전남도책인 정태홍 등 간첩단은 1962년부터 1967년 사이 북한을 오가며 1845만원의 공작금을 받아 지하당을 조직,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이 간첩단의 두목격인 정태홍은 45세로서 전남 목포시 출생, 전 남로당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6.25 전쟁으로 탈옥, 북한의 사회 왕복, 노동당 입당, 공작금 800만원 수령, 지하당 포섭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발표됐다. 이 간첩단이 받은 공작 지령 가운데는 혁신개통 중간정당에 침투하라, 1967년 5월의 대통령 선거 때는 제1야당 후보를 지원하라,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극렬적인 야당 인사를 지원하라, 출판사를 경영하되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반미, 반정부 사상을 고취하라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민당 김대중 의원은 정보부의 조사를 받았다. 임자도 간첩 사건의 주범 정태묵은 본인의 목포 상업학교 1년 선배이며 선거 기간에도 두세 차례 만나서 본인의 선거에 협력하는 태도를 표시한 바 있음. 그는 광복 직후에 좌익 활동을 청산하고 가업인 염전에만 전념하는 줄 알았지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줄을 몰랐음. 그는 매일 시내의 다방에 나오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서 일반 시민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었음. 동 사건이 나자 하루는 당시 정보부 김영옥 부장의 보좌관이 와서 출두를 요청하므로 시청 앞 뉴코리아 호텔에서 김 부장을 만났음. 김 부장은 임자도 사건의 주범 정태묵을 조사 중 김 선생의 이름이 나왔는데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일단 이름이 거명된 이상 서류 정리상 조서를 안 받을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참고인 조서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그리하여 선거 기간 중 타인과 동석으로 두세 차례 만났으며 선거 후도 서울서 1차 만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해 주었음.
이것은 후일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이나 정태묵은 정보부에서 취조받던 중 진술하기를 선거 기간 중 김대중의 연설을 들으니 반공정신이 투철하여 전혀 다른 말을 꺼낼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예 공작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었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음. 7월 26일 문교부는 국민교육헌장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의 전문별 작성자는 정치 박준규, 사회 이만갑, 역사 김성근, 교육 정범모, 철학 이규호 씨였다. 박 대통령은 헌장심의회에서 큰 의의를 갖는 이 헌장 제정이 몇몇 인사나 정부 이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예지와 총화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초안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가하여 다듬어졌고 1968년 말에 공포됐다. 이 국민교육헌장 제정은 1968년 7월 4일 박 대통령이 교육장전을 만들라는 지시를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게 내려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착수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교육장전이 민족 주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면서 서구 문화의 도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고유 문화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민족관을 세워야 한다 라고 강조했었다. 박정희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외래 사상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에 뿌리박아야 한다는 생각에 투철했다. 민주주의에 토착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민족 주체성이고 이는 국적 있는 교육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